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8일 중간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중간선거 윤곽은 9일, 최종 집계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파워볼 잭팟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조지아주 정부의 세금 보유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의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5일 몽고메리 연주에 이어 6일 슈가로프 게스트하우스 시어터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8일 중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마감은 동부 시간 오후 6시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제일 먼저 종료됐습니다. 조지아주를 비롯해 대부분 주는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투표를 끝내고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결과 윤곽은 9일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집계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투표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간선거가 11월 8일 치러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감했던 조기 투표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가 둘루스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조지아주는 주 전역의 2,500여 곳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둘루스 쇼티하웰 공원에 위치한 투표소는 조기 투표 때와 다르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둘루스뿐만 아니라 조지아 전역의 화요일 투표소에서는 짧은 줄이 계속 보고됐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내무장관은 조지아주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각 투표소에서 약 2분이면 투표를 마칠 만큼 순조로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표를 마친 한 한인은 전체적으로 투표가 순조로웠지만 언어적 장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안 기다려서 편하게 했어요. 근데 주위에 아까 한인분들이 한 분이 옛날에 했던 그 로케이션이랑 좀 헷갈리셔가지고 거기 도움을 잠깐 드렸고요. 여기 한국말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상주에 계시면 어려워요. 영어가 편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 오셔서 이거 이름 체크하는 거 드라이브 라이센스부터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서 보링 캐스팅을 할 때 이런 그거 슬립에 넣고 그런 걸 조금 연습을 하면 한인분들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면은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주에선 아시안 유권자들이 캐스팅보드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가까운데 최근 들어 민주당이 제시한 아시아계를 위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시들어들면서 공화당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다음 공약 대상으로 아시아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율은 저조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관심이 결국 아시아계 차세대를 위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윤곽은 8일 저녁 개표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 35명,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 등이 선출됩니다. 투표 현장에서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대놓고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가 주요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유례없는 정치적 개입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트위터 광고주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공화당을 찍으라는 글을 7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무소속 성향의 유권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인 것을 생각하라며 의회는 공화당에 투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글에 약 4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8만 7천여 명이 공유했습니다. 머스크가 팔로워만 1억 1천만 명이 넘는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 정치적 발언은 트위터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약사 길리어드와 자회사 카이트는
트위터의 유료 광고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도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개입 발언을 자제하고 일부 계정을 영구 정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폭력을 선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유례없는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퇴출된 트위터 계정도 복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머스크는 브라질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퇴출된 극우 성향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회사의 주가가 $2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테슬라는 7일 증시에서 전장 대비 5.01% 폭락한 $197 8센트로 마감됐습니다. 테슬라가 종가 기준 $200 선이 무너진 것은 17개월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 주가 하락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문제로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파워볼 복권 소식입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파워볼 잭팟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6년 1월에는 3명의 당첨자가 당첨금을 나누어 가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명만 당첨이 됐습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이 당첨금을 벌써 수령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당첨금이 걸린 복권에 드디어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당첨자는 1명입니다. 캘리포니아 복권협회는 8일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엘터디너의 한 자동차 수리장에서 당첨 티켓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첨금만 $20억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40차례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당초 월요일 예정됐던 이번 파워볼 당첨금은 19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일부 지역의 기술적 결함으로 추첨 시간이 10시간 이상 지연돼 11월 8일 발표됐으며 당첨금도 2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당첨자는 29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며 현금 일시불을 선택한다면 세전 9억 9,76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첨 주인공이 누군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 주 정부의 세금 보유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의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세무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걷어들인 세금은 27억 달러입니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9.3%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걷어들인 세수도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소득세가 18.4%, 판매세는 16.6%, 그리고 기업소득세는 12%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의 배경에는 조지아 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일자리 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나 도전장을 내민 스테이시 아브라함스 후보 모두 세수 잉여금에 대한 환급을 공약한 바 있어 내년에도 대규모 세금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5일 몽고메리 연주에 이어 6일 슈가로프 게스트하우스 시어터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올해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장애인과 비장애인, 한인과 비한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은 휠체어 지휘자라는 애칭을 가진 차인홍 교수가 잡았습니다.
차인홍 교수가 무대 위에 등장한 후 오케스트라는 BJ 카르멘 모음곡 1번을 선보입니다. 계속해서 성남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영 양의 엘토 색스폰 협연이 이어집니다. 또한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성재 나사렛대학교 관현악기 교수가 조지 거시은이 작곡한 오페라 포기와 베스 모음곡을 통해 클라리넷의 화려한 연주를 선보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협연자의 열정 넘치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이번 공연 주제는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 이번 공연을 마련한 몽고메리 한인의 조창원 회장은 연주의 취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번 공연이 이렇게 제목이 보이는 음악, 이제 들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이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달 장애인들이 그린 저 작품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막 정상인으로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이제 외국 연주자들 또 한국 연주자들이 같이 화합해서 진짜 너무 좋은 하모니가 나오니까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한편 연주회장 로비에는 그림을 사랑하는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음악과 미술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보내 한국, 일본과 연계한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안과 주요 7개국 공동서명을 준비하는 한편 한미일 3국 독자 제재를 동시에 발표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동남아시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대응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이 최근 고위급 접촉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는 교섭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화할 준비는 돼 있지만 러시아가 먼저 철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협상 상대는 미래의 러시아 지도자이지 푸틴 대통령은 아니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진실된 평화회담에 임하도록 강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주행 중 조향 보조장치의 분실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4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조향 보조장치인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험한 길이나 움푹 팬 곳을 주행할 때 분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 분실은 충돌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서 2021년형 세단 모델 S와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 Y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